대출 기간이에요. 네. 대출 기간을 15년에서 뭐 한 30년 정도 이렇게 그 안에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은데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대출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받을 때 네.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을 한 5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일단 받아 놓으면 네. 고정금리면은 그게 뭐 5년짜리로 네. 가는 뭐 거고요. 고정금리도 변동금리도 뭐 변동금리도 하는 하시니까. 거니까 일단 받을 때 대출금리가 중요하다. 잘해야 되죠. 네.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 근데 이게 자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을 뭐 1년에 한두 번씩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쩌다 은행 한번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갔을 때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지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조기 상환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네. 무조건 막 서류를 내주면 사인하기 바빠요. 막 네. 뭐 한 20장 정도 막 동그라미 쳐갖고 막 사인하라고 그러면 정신없어서 사인만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자, 첫 번째는 조기 상환 수수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왜냐하면 모기지론에만 있는 거거든요. 주택담보대출만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조기 상환 수수료라는 건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조기 상환 수수료는 담보를 설정하기 때문에 그 설정할 때 법무 비용들이 발생을 해요. 네. 그런 거를 은행에서 부담을 했는데 일찍 상환해 버리면 은행은 손해니까 네. 조기 상환 수수료라는 벌금 같은 걸 만들어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통상적으로 한 1.5에서 1% 정도를 이렇게 나눠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정할 수도 있고 고정일 수도 있는데 요거를 일단 알아야 돼요. 최소한 3년 정도는 변동한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은행마다도 다릅니다. 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은행은 이제 2년까지는 네, 네. 2년 내에는 돈이 있어도 내가 원금 갚으려고 하면 이 수수료를 그렇죠. 또 물어야 네, 되는 네, 은행도 있고요. 네. 어떤 은행은 또 2년 후도 바로 이게 또 상환 수수료 안 받는 게 아니라 20%만 갚을 수 있겠다. 맞습니다. 뭐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요즘에는 다 이제, 달라요. 예,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강용수 대표가 이야기한 건 알아라. 어떤 룰로 적용돼 룰을 있는지 알아라. 내가 받고 있는 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뭐 5% 10%까지는 또 괜찮은 경우도 또 있으니까 네, 은행별로 은행 상품마다. 다릅니다. 그런 걸 네. 이제 알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원금 상환 방법이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네. 원금 균등 상환이 있고 원리금 균등 상환이 있어요. 네. 뭐 말을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원금을 균등하게 내는 상품이고 네. 원리금은 내가 한 달에 내는 합이 균등하는 거예요. 쫙하죠. 네, 그런 네.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거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원금 균등 상환을 하는 게 한 10%에서 15% 절감이 돼요. 네, 이게 길게 딱 네, 봤을 때 그러니까 만기 기준으로 초기에는 좀 많이 내는 것 같지만 네. 점점 갈수록 줄기 때문에 원금 네. 주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원금 균등 상환을 반드시 하셔라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세 번째는 대출 기간이에요. 네. 대출 기간을 15년에서 뭐 한 30년 정도 이렇게 그 안에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은데 네.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한 30년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왜죠? 일단은 15년을 넘겨야 된다는 얘기는 일단 15년이 넘겨야 연말정산소득공제가 돼요. 15년 이하로 주택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소득공제가 안 되니까 예. 장기 대출이 아니라는 거죠. 국가에서 보기에. 그래서 네네. 근데 30년으로 해놓고 원금 균등 상환으로 했을 때 납입 금액을 좀 라이트하게 가져가고 가볍게 가져가고 네. 대신 목돈이 생겼을 때 빨리빨리 갚아나가는 패턴으로 가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 수수료 네, 네. 이제 면제받는 그 예, 기간부터는 예, 그렇죠. 원금, 그러니까 원리금을 내가 네, 네. 갚으면서도 또 다른 한켠에서는 원금을 그렇죠. 계속 갚아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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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일을 줄여라. 예, 예, 예. 네, 그 맞습니다. 얘기죠. 네. 예. 네 번째는 거치 기간이에요. 예. 네. 요즘에는 없어요. 거치 기간이. 요즘에는 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거치 기간 즉 원금을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요즘에는 없어졌는데 그렇습니다. 다시 또 부활될 겁니다. 이거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 정부에서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뿐이지 네.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데 이게 사실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사실 주택 살 때 굉장히 영끌 비슷하게 해서 사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 2년 정도는 생활의 패턴이 굉장히 궁핍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치 기간을 한 1년 내지 2년 정도로 가져가면 그런 나 삶의 그 사이클이 좀 바뀐 거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좀 가져갈 수 있는데 뭐 불행히도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네. 근데 앞으로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유념해 두시고요. 이게 이제 거치식이라고요. 네. 이자만 내는 이제 그렇죠. 그런 주택담보대출이 있었는데 예, 예. 이제 최근에는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력하게 되면서 이제는 받을 때부터 원리금을 그렇죠. 상환해야 되는 예전에 이제 이제 그런 그러다 이제 거였습니다. 이런 거죠. 15년짜리를 했을 때 거치 기간은 3년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그때 이자만 내는 거죠. 이자만 내 네. 3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나머지 12년 동안 원금을 내는 방식 이런 방식이죠. 네, 그걸 네. 알아봐라. 네네. 그다음 그다음에 다섯째는요. 다섯 번째는
계약을 다 했어요. 정신 없습니다. 막 사인하라 그러고 이름 쓰라 그러고 막 계속 막 날짜 쓰라 그러고 네. 들었습니다. 수령했습니다. 뭐 이런 거 막 쓰라 그랬단 말이야. 정신 없이 다 쓰면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계약서 받지 않나요? 계약서를 받아와야 되는데 네. 거의 안 줘요. 어.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계약서를 받아와야 해요. 네. 그래서 항상 계약서를 소장님이 가셨을 때는 네. 그분들이 전문가가 왔으니까 당연히 복사해서 줬을 겁니다. 근데 아. 일반적으로 가면 예. 안 줍니다. 계약서를. 그리고 그리고 달라. 그냥- 예. 사본을 그래서 달라. 그렇게 하고 실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계좌가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계좌번호도 모르고 와요. 실제 현재 우리가 그래요. 실제 네. 대출을 받으러 가면 은행 계좌, 대출 계좌가 하나 생기는 건데도 불구하고 계좌번호 자체도 모르고 집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를 계약서 사본을 받아오시면은 음. 된다. 그래야 이게 10년, 15년 대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1년만 지나도 까먹잖아요. 네. 그럼 내가 어떤 형태로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나중에 찾아보면 된다. 그럼 이제 등기권리증 옆에다 같이 꽂아 놓으면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